자, 황기식의 국제시장 국제뉴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정말 주말 내내 네. 그 여러 가지 소식들을 따라가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한미 정상회담 여러 가지 성과물들이 있었는데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예,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분위기도 대체적으로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상당히 만족스러웠는지 SNS에 직접 본인이 소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젯밤에 귀국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직접 올렸습니다. 네. 많이 만족한다 이렇게 올렸고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 백신 55만 회분 지원 약속 받은 것도 의미가 작다고 볼 수 없고요. 예. 그리고 성김 대북 특별 대표를 깜짝 임명했잖아요. 네네. 그것도 예상하고는 달랐거든요. 지금 주 인도네시아 대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특별 대표로 깜짝 임명을 했고, 그리고 이 부분도 좀 다뤄지긴 했습니다만은 그 미사일 주권을 지금 40년 만에 돌려받은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 동안에는 사거리라든지 탄두의 중량 같은 그런 것도 상당히 자세하게 좀 제한을 걸어놓은 거 네.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완전히 돌려받았으니까 상당히 그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동 성명이 나왔잖아요. 공동 성명을 자세하게 분석을 저는 해봤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국제정치 학자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한미 동맹을 재확인한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 문장이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고. 한반도라고 이렇게 북한이 아니라 한반도다. 그렇죠. 한반도 비핵화. 예, 이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대만하고 미얀마 문제를 함께 언급을 했거든요. 네. 평화적 해결을 바란다는 언급도 상당히 아시아에서 좀 주도적인 그런 그 국가로 자리매김하는데 이 문장은 빠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꼭 우리 문제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의 어떤 이제 중견 국가 같은 그런 위치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기후 변화도 함께 노력하자, 대응도 하고 반도체 협력도 함께 하자는 약속도 했으니까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앞부분에서도 말씀하시던데 그 백신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한미 전문가 그룹을 꼭 발족시키자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물론 거기 가로치고 한국의 코백스 지원금이 5년 내에 2억 불로 올린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좀 필요한 약속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다음에 그 삼성 바이오하고 모더나하고 위탁 생산 계약 체결한 거는 이거는 꼭 우리가 여기서 생산하는 것을 우리 한국 쪽에서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보다도 백신 생산할 수 있는 원천 기술에 우리 한국이 조금 더 한 걸음 더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4대 기업이 44조 원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양보라기보다는 우리가 미국 시장이 중요하니까 필요해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상회담이라는 게요, 꼭 이렇게 그 안에 내용을 어떤 내용을 합의했냐도 중요하지만은 그 만나는 것 자체가 일단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어떤 모양새로 좀 긴장하면서 만나느냐, 아니면 편안하게 친구처럼 만나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정상회담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하고 일본 정상회담, 스가 총리하고 바이든 대통령 정상회담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때 비교해봤을 때는 상당히 분위기도 좋았어요. 시간도 길고 일단 노 마스크고 그때는 마스크 다 쓰고 테이블도 한 2m짜리 큰 테이블 놔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가 총리 마스크 2개 썼던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화 소리가 들릴까 싶을 정도로 테이블도 컸거든요. 큰 테이블, 이번에 테이블 작은 테이블 앉아서 아주 그 얼굴도 가까이 마주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또 이렇게 두 분이 좀 친밀감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저는 두 분 다 변호사잖아요. 법조인이고. 그렇죠. 또 진보 계열의 민주당 쪽 그 두 분이고 또 둘 다 가톨릭 신자시고 그래서 그런 점에 상당히 좀 이 공통점이 있지 않았냐. 그다음에 얼마 전에 윤여정 배우가 아카데미상 시작한 것도 이런 걸로 또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좀 부드럽게 대화를 시작하더라고요. 상당히 시기적으로 좋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성명서도 정상회담의 성명서니까 미국하고 일본 정상회담 성명서는 상당히 좀 강한 면이 있었거든요. 양안 문제라고 직접 언급했고. 중국도 언급했어요. 맞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위가 우려된다는 표현도 했거든요. 그다음에 홍콩과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도 직접 그 표현을 써가면서 성명서에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그런 문제에 대한 우려를 좀 많이 불식시키기 위해서 약간 좀 모호한 그런 문장을 썼는데 저는 모호하다는 표현보다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선택된 단어를 썼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굳이 중국하고 사이 나빠질 만한 말은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때 이제 미일 정상회담을 두고 저희가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
도쿄올림픽이 정말 급했구나 스가촌이가. 그래서 이렇게까지 언급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의문점을 제기할 정도로 좀 많이 과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런 문장들이나 이런 언급들을 잘 그냥 요리조리 잘 피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략적인 어떤 표현들이죠. 예, 근데 예. 그 바이든 대통령도 말실수를 많이 하던데요. 네, 뭐 조금 어떤- 하셨어요.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는데 문재인 총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프라임 미니스터 문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프레지던트인데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총리 보고는 이스라엘 대통령이라고 하고 최근에는 또 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러시아의 클루틴 대통령 이렇게 언급을 하대요. 그거 보셨습니까? 그 5G 기술 협력이라고 해야 되는데 G5 협력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저 선거 기간 중에 늘 공격당했다 아닙니까? 예. 나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 연세가 있으셔서 그래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냥 웃으면서 계속해서 웃으면서 전 분위기가 흘러가서 뭐 저는 그냥 보면서 양국 정상들이 뭐 잘 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런 뭐 디테일을 떠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뭐 무릎 꿇고 그것도 굉장히 컸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네. 이미지 같은 것들이 90세 참전용사. 한국 참전용사 네. 훈장 수여하면서 무릎을 꿇고 양국 정상들이 이렇게 사진 촬영하는 것도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수고 많이 하셨네요. 네. 그래요. 뭐 앞으로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지난주에 이제 EU 회원국하고 WHO 포함돼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백신 생산 기술을 전파하는 게 나은지 무상 기부를 하는 게 나은지 그런 뭐 어느 게 더 효과적인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올해 말까지 저소득 국가에 백신 1억 회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요? 맞습니다. 지난 주말에 중요한 회의했습니다. 예. 그 EU 대통령이 회원국들하고 G20 또 회원국들하고 WHO 세계보건기구 포함해서 12개 주요 국제기구를 다 모았거든요. 네. 화성으로 글로벌 보건정상회담을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주요 의제는 지금 백신이잖아요. 예. 백신을 전 세계에 많이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데 이것이 그 효과적인 수단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식재산권을 면제해서 네. 생산 기술을 빨리 나눠주는가 효과적이냐 예. 아니면 그게 아니라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무상으로 빨리 이렇게 그 배부하는 것이 기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 여기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거든요. 예. 근데 유럽연합은 아무래도 지식재산권 면제보다는 저소득 국가에게 백신을 좀 무상으로 빨리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의견을 모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년 올해 말까지네요. 올해 말까지 지금 한 6개월 정도 남았죠. 올해 말까지에 백신 1억 회분을 빨리 더 생산해서 기부하겠다고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도 있어요. 인도하고 남아공은 지난주에 똑같이 그게 아니다. 지식재산권을 면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WTO 세계무역기구에 지식재산권을 3년만 면제하자라고 그 안을 제출했습니다. 네. 예. 예, 이 부분 여기에 공감하는 학자들이나 여론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공감하지 않고 언제 어느 세월에 그 기술을 가지고 저소득 국가들이 그걸 생산하겠느냐 기술 나눠줘 본다. 예. 그게 아니고 빨리 생산해서 나눠주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런데 여기에 동참하는 것은 역시 제약 회사들입니다. 네. 화이자는 내년까지 20억 회분을 나눠주겠다라고 그 약속을 했고 예. 모더나도 우리도 한 10억 회분 정도를 저소득 국가에 생산을 해서 나눠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증산하는 것이 낫고 기술을 나눠주면은 저질 백신을 만들 수가 있고 원료 쟁탈전도 벌어지고 우리가 더 생산해서 나눠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지는 만약에 지적재산권 이게 이제 3년간 유예되고 이러면 분명히 백신의 가격은 많이 떨어지고 여기저기서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워낙 저 제조업체가 잘 돼 있으니까 금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보급하면 되는데 진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이용될지를 몰라서 어디 사이트 들어가면은 지금도 뭐 진단 키트라고 그래가지고 무지하게 팔아요. 근데 그게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아니 이제 이 지구상에서 코로나19를 종식시키려면 하나만 하는 소리지만 그 두 가지 다 하면 안 됩니까? 그러네요. 지재권도 포기하고 많이 그러니까. 만들어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네. 과연 그럴 의지가 그러니까. 있는지. 네. 자, 26년 전에 그 거짓말과 협박으로 다이아나 비를 인터뷰했다라고 고백한 BBC. 지금 후폭풍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줄까요? 그렇습니다. 영국 박사님. 저도 충격적이었거든요. 예. 이 BBC가
제가 다녔던 그 런던 대학 바로 정문 앞에 BBC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랬는데 그때 그 1995년이잖아요. 예, 예. 다이애나비 젊은 다이애나비가 그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인터뷰를 했잖아요. 예, 예. 나는 그 여기 왕실에 시집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늘 미행당하고 도청당하고 있고 왕실 직원들은 나의 소식을 언론에 슬쩍슬쩍 인터뷰해가지고 그걸로 돈을 송금받고 너무나 충격적이다. 이렇게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예, 예. 그게 계기가 돼갖고 이혼도 하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인터뷰를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성사시켰느냐를 조사를 했는데 그 마틴 바시르 그 기자가 예, 결국은 거짓말하고 서류 조작해갖고 다이애나비를 인터뷰장으로 끌어냈다는 거거든요. 네. 그 어떤 서류를 조작했냐 하면은 그 은행 왕실 직원들이 은행 송금 내역서 같은 게 있어요. 네, 예. 왕실 직원들이 갑자기 그 언론사로부터 돈을 얼마 입금 받았다 이런 걸. 근데 그러면 다이애나비가 그걸 보고 진짜 내 얘기를 팔아먹고 직원들이 언론사에서 돈을 송금받는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화가 나서 이제 결국 격정적인 인터뷰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런 소리들이 전부 가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가짜로 만드는 송금 내역서 가짜로 만드는 그래픽 디자이너도 이번에 정말 죄송하다고 고백을 하고 예, 예.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러니까 여론이 지금 상당히 안 좋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안 좋죠. 해가지고 한 거야. 예. BBC 이거 지금 어떻게 뭐 좀 해라라는 여론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미운털 밖에 있는 BBC가 지금 그 보수당 정부하고는 관계가 안 좋거든요. 예, 예. 잘 됐다 싶어서 영국 정부가 지금 상당한 개혁안을 가지고 있고 또 채찍도 때리는데 그 수신료가 상당히 있거든요. 라이센스 피라고 저도 10년 동안 낸 기억이 있는데요. 1년에 160파운드예요. 그럼 한 26만 원, 7만 원 네. 정도 되죠. 적지 않네요. 이걸 강제로 다 걷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수입이 되는 건데 이걸 5년간 절대로 인상시키지 않고 동결하겠다. 그다음 아니면 아예 삭감시키겠다라는 그 안을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정부가 나서기 전에 빨리 관련자들을 전부 다 그 해직시키고 예, 예.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했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인터뷰하더라고요. BBC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어떻게 그 마틴 바스일 기자는 해직됐었는데 또 언제 슬그머니 다시 또 BBC에 와 있더라 이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지배구조 문제도 조사하고 있다라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다양한 조치를 고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미얀마 소식인데 참 매일매일 안타까운 소식들만 들려오고 있는 와중에 이제 미얀마 군부 지도자가 뭐 내년 내로 권력 민정 이양 착수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뭔가 좀 애매하게 말을 해가지고 뭐 무슨 장기 집권 의지를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개헌을 하겠다는 둥 복잡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외국 언론하고 처음으로 어저께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예. 홍콩의 피닉스 TV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저도 잘 봤거든요. 질문을 하니까 내년 말까지 우리 군부는 민간 정부의 권력 이양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군정은 일시적이고 우리는 시민과 국제사회를 존경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러면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민정이. 그렇죠. 선거 시기는 언제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언급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민간인 사망자 수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 예, 300명 예. 미만이고 그 대신 군경 사망자 수는 200명 이상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선거 시기를 언급 안 했다는 거 하고 그리고 또 이 한편을 이런 인터뷰를 하고 한편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냐면은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끌고 있는 그 민주주의 민족 동맹 있잖아요. 예, NLD라고 하는 그런 그 제1 정당 네. 이걸 해산 작업에 들어갔거든요. 네네. 정당 등록을 말소시키겠다는 그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 한쪽으로는 이런 인터뷰를 하고 한쪽으로는 가장 큰 네. 민주 정당을 해산시키는 작업에 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분 저 아세안 거기 회담에도 참석해가지고 이제 참석했죠. 폭력행 중지하겠다 했는데 가가지고 바로 똑같이 뭐, 했거든요. 예. 예.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월드컵을 4년이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치러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국제축구연맹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축구협회 회장이 4년은 너무 길다. 그 선수들의 경기력 측면도 그렇고 그렇지. FIFA의 상업적 측면도 그렇고 예. 축구계의 구조조정하는 것도 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맞다라고 이 제안을 했거든요. 예, 그럼 예. FIFA에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사를 할 거냐 말 거냐 검증 여부에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맞다라고 찬성한 게 166개국. 아니다 4년이 맞다라고 한 게 22개국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검증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4년이 아니라 2년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어때요? 네, 뭐 저 축구 잘 몰라가지고 난 2년 찬성.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뭐. 예. 아 그게 아니라 사실 유럽은 유럽 리그도 굉장히 강하고 매번 축구 경기가 있는데
아시아 이쪽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월드컵을 2년에 한 번 한다는 거는 진짜 그 기량이 확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명분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고 싶은